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라디오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박사와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뜨거운 태양 속에 여름의 절정이 보이는가 하면 어느덧 가을의 전령이 눈앞에 왔음을 느끼게도 됩니다. 얼마 안 남은 아름다운 이 계절을 마음껏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 예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이 지역을 방문한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박사와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사랑방에 두 분 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하시고요. 한우리 통일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화제의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십니다. 신창민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동족선교회 대표이신 박상원 목사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두 분하고 이렇게 공통점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분이 만나게 됐습니까? 궁금하네요. 통일의 공통점이 있죠. 통일의 공통점 하나만 갖고 만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신 박사님을? 그리고 가는 방향에 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2년 전에 미국의 동부 지역에 네. 메릴랜드하고 워싱턴 DC에 이제 선교 집회하러 갔다가 네. 신 박사님하고 아주 친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네. 동기 동창이신 어느 교수님을 만났는데 네. 저더러 통일을 위해서 선교하시려면은 이 통일은 대박이다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요 했더니 네. 제 친구 교수님이 이런 훌륭한 책을 썼다 그래서 네. 책을 선사받고 읽고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우리 신창민 박사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이미 만나 뵙기 전에도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그 책이 이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셨죠? 예, 그럼요. 네. 왜 화제가 됐죠? 그때 이제 네. 2014년 새해 대통령께서 네. 그 통일은 대박입니다 하고 연두 기자회견을 그때 말씀하셨죠. 네. 그 말씀 한마디에 이제 전국이 요동을 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신창민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책이 이제 나왔는데 대통령이 그 연초에 한 말씀 딱 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책이 잘 팔렸습니까? 책은 팔리지를 않죠. 사람들이 그래요? 이 통일에 대한 책은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쇄해서 제가 보급을 하는 편이지 파는 편이 아니고 그러셨어요? 그런 식으로 됐는데 네. 이게 많이 이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보신 분들도 늘어나고 이제 그 가운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니까 이게 뭔가 이제 궁금하고. 그 고급 공무원들은 다 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 공무원들한테 제가 다 보급을 했습니다. 필요한 데는. 네. 그러셨군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통일에 대해서 일은 하면서도 이 내막을 잘 모르면은 대통령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계신데 그렇죠. 직접 공직자들이 그걸 잘 모른다 그러면 서로 박자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책을 금방 사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보급하는 거로 해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지금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통일은 대박이다.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쪽에서도 일일이 책을 책이 없어서 못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관심은 있어도. 그렇죠.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읽었는데요. 어찌됐든 정말
이 소중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신창민 박사님,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가 라디오 한국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한인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결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전부 우리 자신들의 일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 진실을 보고 생각이 같이 갈 때라야 통일도 가능한 거지. 그죠. 전부 동서남북 중구난방으로 나가게 되면은 힘이 분산이 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부 생각들이 모여져 가고 있으니까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정말 통일된다 아하. 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통일의 구심점을 만들고 계신 네. 신창민 박사가 오셨는데 이 지역의 한인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예. 처음 오셨나요? 이 지역엔 처음 왔습니다만은 네. 미국에는 지금 3년째 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근데 이제 시애틀은 올 때마다, 예. 네. 올 때마다 이제 이 생각들이 점점 더 관심이 더 집중이 되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애틀에 그럼 처음 오셨으면 방문 어떤 소감이 어떠세요? 어때요, 여기가? 와보니까. 아니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도 한번 네. 와보긴 했어요. 그때 이제 예. 그냥 방문하러 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마침 박성원 목사님을 이렇게 네. 뵙게 돼가지고 여기 와서 이 교민들 동포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가는 어느 한 지역에만 이 내용이 전달이 되면은 그쵸. 그래가지고는 힘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교민들이 많이 사시는 데에서 전부의 화제가 이렇게 중심이 되고 네. 이렇게 되면서 힘이 모여질 때 여기서부터 이제 통일로 가는 바로 그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죠. 우리 박상원 목사님이 저를 이쪽으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귀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방송국 라디오 한국을 먼저 찾아오신 거는 아주 하신 일 중에 잘하신 일입니다. 아주 너무 네. 좋죠. 왜냐하면 보다 많은 우리 네. 한인들이 네. 제 신창민 박사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네. 전파를 통해서요. 네. 네. 신창민 박사님은 이제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네. 미국에서도 또 공부를 하셨네요. 남가주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클레어몬트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하셨고 사단법인 한우리 연구원 초대이사장,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초대이사장, 그리고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초대소장을 지내셨고요. 현재는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사단법인 한우리 통일연구원 초대이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특이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네, 네. 법대를 나오셨어요. 네. 네, 법대를 나오셨는데 네. 또 공부는 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예. 네. 그런데 또 외도를 하셔서 외도라고 하면 표현은 적합한지 모르지만 이젠 또 법학이나 경제학을 떠나서 통일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겉모습만 보시면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째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제 친구가 묻더라고요. 네. 너 뭘 하고 살래?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뜻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하고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한테는 우리 시대 통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최대 과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굉장히 다음에 조숙하셨네요. 서울법대로 간 것도 사실은 네. 아무래도 서울법대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 같이 만나게 되고 같이 힘을 좀 얻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서울법대를 갔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웬만한 일은 좀 할 수가 있겠는데
경제에 관한 일은 시켜줘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렇군요. 상식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이제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그걸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경제학 원론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 박사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해서 경제학 교수, 그 중에서도 이제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이렇게 이론 쪽으로 해서 네. 이제 한 30여 년을 강의를 했거든요, 대학에서.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일은 대박이다가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경제학 대충 했다고 해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네. 거시경제학 쪽으로 해서 사통오달 이게 다 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보이는 거니까.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되어 온 거가 결국은 바로 이 통일은 대박이다. 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군요. 오다 가다가 바뀐 게 아니고 한 가지 일을 저는 해온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군요. 네, 영상으로는. 이 신창민 박사님의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예, 보면 뭐 한 10년을 길간으로 놓고 볼 때는 예. 이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예. 식으로 하시고 이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수치를 다 대비를 하시는 거 보면 예, 예. 경제학 박사의 능력을 거기다가 이제 활용하신 거예요. 네. 그죠? 예, 네. 예. 또 법대를 나오신 게 또 많지 어떤 정치든 예. 뭐 경제든 예. 이 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통일을 위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준비를 하셨군요. 글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통일을 위해서 태어나신 글쎄, 그런 거 같습니다. 통일 전도사. 아,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통일 되겠네요. 전도사 하고 네. 있는 겁니다. 아이고, 참. 뭐, 이쪽에서도 이제 뭐 한인들은 참 관심들이 많죠. 네. 목사님들하고 만나셨죠? 그럼요. 네, 어떤 반응들을 보이세요? 뭐, 이 해가 갈수록, 네.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진지해지시고, 이 내용이 뭔가 알아야 되겠고, 왜냐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얘기가 일반화되는 현상이니까, 네. 이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관심이 가면서 이제 점점 더, 높아지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아, 물론이죠. 그럼 네. 뭐, 생각을 안 할 때는 뭐는 생각을 하다 보면, 뭐, 별 질문이 다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걸 다 질문하시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는 다 질문을 못하고 한두 개 질문하다 끝나니까 아쉬워하시고 이러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 어딜 가시나 이 뭐 사실 통일에 대한 거는 누구나 다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예정된 시간을 다 넘기실 가능성이 네. 농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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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일은 대박이다. 네, 이런 네. 책 이름으로요.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참, 그러고요. 네. 좀 우습게 됐었습니다. 예, 뭐 서울 법대 나오신 분이 네, 그쵸 또 말이에요. 미국에서 네. 경제학 박사 계신 분이 하신 책 제목을 네. 통일은 대박이다. 네. 아무래도 이건 출판사에서 제목을 지어준 게 아닌가. 출판사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래요? 안 써주려고 그래요. 그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득을 하다 안 돼가지고 네. 저 화를 냈습니다. 오. 그래서 간신히 그렇게 된 오늘 겁니다. 제목을 그러니까 미리 정해 이게 놓으셨군요. 미리 정한 게 아니고 네. 다른 거를 조금 더 그래도 품위에 맞도록 네. 내용에 맞도록 하는 걸 뭐 정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런 네. 단어가 없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열심히 우리가 정도를 따라서 노력을 할 때 그 대가로 아주 큰 이득이 돌아오는 건데 네. 이게 우리 수천 년 역사상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몇 년 살고 그랬으니까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네. 잭팟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 근데 그걸 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는 제일 가까운 게 대박인데 그래서 그러게요. 맨 처음에 네.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교수들이 그거 하면 안 된대요. 네. 대학 교수가 그렇게 채통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는 이 네. 책은 일주일도 못 간다고 하지 네. 말라고. 네. 그래서 일단 덮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가면서 보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더 나은 네. 단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가자.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었어요. 그게 바로, 네, 그게 바로 대박이었습니다. 그 뭐 노래도 요즘은 뭐 대박이다 뭐 하고 노래 나오는 거 많아요. 네, 요새는 많이 그게 네. 일반화된 네. 그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뭐 국어사전에 뭐 대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네, 아마 네. 그거 이제 확실히 집어넣지 않으면 욕먹을 거예요. 네. 네. 자, 통일은 대박이다. 네. 정말 화제 책을 만드셨는데요. 대통령이 그냥
또 연초 연초 이제 연두사 하실 때인가요? 네, 4년. 네, 바로 대통령이 또 이 책을 또 적극적으로 선전해 주시는 역할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은 화제의 책이죠.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박사와 함께 사랑방 정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입니다. 지난 2005년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께 저희 뉴스타 부동산이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아껴주신 교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픈하는 리누드 G마트의 각종 식당과 사무실 자리에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425-248-4999 뉴스타 부동산 대표 전화나 각 뉴스타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리누드 G마트에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림씨 소문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소문이요? 한식 전문 맛있는 집 소문난 집이요. 아니 아직도 막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진작에 소문듣고 갔다 왔죠. 아유 경림씨는요 어떤 메뉴가 가장 맛있던가요? 일단 밑반찬부터 시작해서요 다 맛있어요. 아니 얼마나 갔으면 그걸 다 아세요? 아유 소문난 집 문지방이 그냥 다 달았겠네. 당연하죠.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성껏 요리해 내놓으니까요. 역시 소문난 집은 소문날만 하네요. 아직도 소문난 집 맛을 못 보신 분들은 253-815-8888로 확인하세요. 엄마 아빠 오늘도 소문나지 또 갈 거죠? 예! 우리는 새로운 꿈을 찾아 낯선 땅에 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지만 슬프고 괴로운 날도 많이 있었죠. 낯선 땅에서 홀로서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경기 침체는 우리 모두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껏 잘 견뎌왔고 앞으로 미국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CDS가 고객님들 곁에서 응원합니다.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부터 POS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을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진심으로 고객님을 생각합니다. CDS와 함께 비상하는 그날까지 문의전화 1800-371-5109 1800-371-5109 전통과 신용의 CDS. 매년 20명 이상의 SAT 만점자, 한 해 17명 하버드 합격생을 배출한 엘리트 학원, 28년의 역사와 전 세계 6개 나라, 46개 브랜치를 갖고 있는 엘리트 학원에서 워싱턴 벨뷰 브랜치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그 결과로 실력을 입증받은 엘리트 학원. 북클럽부터 SAT와 ACT 준비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책임지겠습니다. 특히 6월 29일부터 8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썸머 캠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425-998-9891번 425-998-9891. 지금 판도라의 열풍이 불어온다.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로 뱃살은 빠지고 피부는 탄력 있게 하는 이중 기능성 인정 판도라 다이어트. 고려대학교 김도훈 박사 연구팀이 10년에 걸쳐 찾아낸 핑크로드 천연 소재에 하루 권장량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다이어트 판도라. 한국 홈쇼핑 시장을 뒤흔든 초대박 연속 매진의 주인공 판도라. 213-738-1188 213-738-1188 판도라로 미인되세요. 나도 이번 여름엔 비키니 좀 입어보자. 판도라. 지난번에 보험 바꿨다더니 어때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아니 어느 보험이길래 그래요? 박기주 보험이요. 아, 박기주 보험 역시 소문대로군. 나도 가봐야겠네. 박기주 보험, 건강보험만으로 10여 년을, 특히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온 메디케어 시스템 정보를 최초로 한인사회에 소개하고 연방정부와 계약된 여러 보험회사들을 한인 어르신들께 소개해온 메디케어 상담 전문가 박기주. 다른 이들에게선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 박기주에겐 그 편안함이 1% 더 있습니다. 곧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해당되시거나 타주에서 이사 혹은 직장보험에서 은퇴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206-250-2760 박기주 보험.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얘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십니다. 신창민 박사 사랑방에 나와 계시고요. 함께 나오신 분 기도원 동족 선교회 대표이신 박상원 목사도 나와 계십니다. 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제 제목부터 아주 파격적으로 하시느라고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결국은 이 책자를 이제 출간하시게 된 뭐 특별한 동기와 목적은 뭐 보나마나 통일이죠. 네, 그런 데는 이 통일이 되면 분명히 우리한테 아주 큰 이득이 되는 그런 느낌을 오는데 그런 데는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통일하게 되면은 겉으로 말로는 통일해야지 그러면서 실제로 그 태도는 자세는 그렇지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 온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통일 비용에 대한 발표는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통일 비용을 체계적으로 처음 발표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이 언론에서 그 내용 소개보다는 액수를 가지고 얼마다. 그러니까는 놀래게 만들죠. 이 액수가 완전히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게 나오는 그렇죠. 우리는 통일할 수가 없구나.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통일이 되면 부담이 되겠다 하는 생각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게 아닌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제가 좀 밝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통일이 되면은 얼마나 한 큰 이득이 우리한테 돌아오는가. 이제 이득이라는 건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보통은 그 전에 통일 편익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얼마나 또 편익 이득이 되겠는가. 이거를 밝혀가지고 거기에 통일 자금, 통일 비용 들어가는 거 비교를 해봐야 정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 통일이 되면 얼마나 이득이 된다는 건 어디에서도 추산해 본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2007년에 추산을 해서 그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올리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면 정말 이거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알고 올려놨는데 그저 그걸 보는 분들은 그저 몇 분밖에 없고 그러고 이제 전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대학에서 강의하던 거를 전부 접고 그리고 이제 책을 써가지고 책을 내면서 이제는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이제는 통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나겠지. 그리고 이제 통일을 향해서 이제 가는 길에서 이제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처음에 쓰고 나서는 별로들 또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이 통일 얘기에서는 누가 책을 사가는 것도 아니고 출판사에서는 출판 맨 처음에 해주려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안 팔린다고. 그렇군요. 저는 이것만 있으면 통일되는 걸로 생각하고 아주 가슴이 뿌듯해서 출판사에 가져갔더니 출판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책에도 쓰신 거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도 다 최고의 어떤 정책 목표로 통일은 걸어놓고도 속마음은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는 쪽으로. 거기까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그 자체가 통일 자체가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안는 거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저 하나의 그 이상적인 목표로 정해는 놓되 그렇지만 현실적인 접근은 안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연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을 남한 쪽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책에도. 그런데 우리는 통일하고 싶은데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점점 이렇게 독재 정치를 더 강화하는 입장에서 저쪽은 꿈쩍도 안 하는데 어떻게 10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부터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런 생각으로 귀결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저쪽 북쪽에 있는 우리 대상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정권하고 주민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런데 저쪽 정권은 사실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죠. 이게 책을 쓸 때도 그렇고 보통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편을 들거나 무슨 이념에 이렇게 매몰돼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있는 사실 현실 그대로 현실이 인정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북한에 있는 정권이 얼마나 과연 오래 가겠냐? 얼마나 오래 가나 그것도 문제지만 뭐를 양보를 하겠는가? 아하. 그러면은 그 정권을 통해서 통일을 생각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저 북쪽을 하나로 놓고 보기 때문에 주민하고 네. 정권은 같이 있는 거로 보기 때문에 정권만 상대로 해서 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뭘 하셨다고 하지만은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통일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평화공존을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저쪽 주민들을 따로 생각을 하질 못하고 한 대 붙어 있는 거로 생각하고 저쪽 정권하고 잘 지내면은 잘하는 걸로만 생각을 한 건데 네.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통일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은 정권대로 대응을 하면서 네. 우리 그 주민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한테 와 있질 않아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고. 그래서 탈북한 분들 탈북하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네. 정도 안에는 김정은 욕하면은 아주 성질을 낸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몸속에 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쪽에 정권하고 주민들하고가 한데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네. 한데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저기 무슨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아하. 저 정권 자체는 절대로 무슨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적화 통일밖에 없는 거라 솔직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말로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평화 통일 뭐 그러지만은 네. 사실 내용은 적화 통일이거든요. 저쪽에서는 적화 통일이고 남쪽에서는 재평화 통일이죠. 남쪽에서는 무력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로 가자 네. 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무력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이 아니고 저쪽에서는 그냥 적화 통일로 가는 거 그거 아니면은 그렇죠. 그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네. 그렇게 돼 있어서 그동안에 쭉 우리가 무슨 정책을 하더라도 사실 통일을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갈 수 있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게 저쪽을 하나로 묶어놓고 보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저쪽 정권은 정권대로 저쪽에서 무력 도발이나 무슨 핵무기로 위협하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이제 대응을 네. 하면서 네. 저쪽 결국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 사람들은 북쪽에 사는 주민들이라고요. 네. 그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가 결국은 우리가 바로 저 남한에 사는 저 동포들처럼 자유롭고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은 지금 네. 뭐 이밥에 고깃군 먹여준다는 얘기를 지금 얼마 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굶주리고 있는 게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좀 저런 사람들하고 저렇게 평화롭게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그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서 생각하지 않고 집권층과 네. 북한 국민들을 네. 따로 띄워놓고 생각한다면 네.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 그런데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네, 우리가 그 홍보를 해야 국민을 되나요? 대상으로 따로 뭘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그런 네. 길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저 정권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을 통해서 하면서 저쪽 정권에는 정권의대로 섭섭하지 않게 해주면서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저 주민들한테까지도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 일체감을 만들어 줘야 그래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저 주민하고 정권하고만 붙어 있고 우리를 적대시하게 되면은 이거 통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있는 현실 그대로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지금의 들어서 집권층이 과연 그 적화 통일이 아닌 어떤 평화적인 통일을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할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게 예, 북한 그렇죠.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과연 이게 가능한지 남한 측에서만 아무리 고민하면 모릅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쪽에 사는 그건 주민들이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바깥에서는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억지로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압박을 해서 통일을 한다든지 봉쇄를 해서 통일을 한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걸 정리하는 거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 스스로 정리를 해야지. 그렇죠. 바깥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죠. 예. 네. 자, 뭐 하여간 그런 그 통일에 대한 이중적인 그런 관념, 우리 겉으로는 통일은 꼭 돼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아무도 통일이 금방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통일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건지, 네. 또 어떻게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지 좀 예. 신창민 박사님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그 원동력이 나오느냐 하면은 남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해외 동포들이 같이 합세를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 형성이 돼야만 통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까지는 사실 입으로는 통일하면서 실제로 속으로는 꼭 그렇지만 않았거든요. 그렇죠. 부담으로 생각하고 네. 피해로 생각하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우리한테 너무 절실한 거 꼭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 공감대를 형성이 되도록 그게 만드는 거, 먼저 이게 중요하고요.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게 네.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아,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된 게 뭐냐면 바로 예. 이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이 개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여론조사한 거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만 하더라도 네. 우리 국민들의 한 53% 정도가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1년이 지난다면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졸지에 83%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이러면 통일은 오는 겁니다. 어허.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그 길을 찾는 거고, 길을 찾으면 그에 따라 노력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필요한 게 들어오자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죠.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면 인식의 전환은 됐군요. 1년 동안에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그 관점이 그냥 막연한 어떤 원론상의 얘기가 아닐는지, 통일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왔다면 또 모르지만 그냥 막연히 통일은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라면 그렇게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전에 53% 내외 정도 될 때라도 막연히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네.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수년 동안은 그냥 그런 위치에서 온 거고.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뛰었다 그러면 그게 뭐 때문에 뛰었냐 네. 하면은 그동안에는 부담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게 아니고 큰 이득이다. 이건 대박이다 하는 이런 관념까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경제학적인 수치나 뭐 이런 게 다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 관점이 좀 바뀌었군요. 완전히 거기까지는 못 갔다고 하더라도 어렴풋이라도 이제는 네. 이게 부담이 아니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통일되면 나한테도 정말 이득이 된다 하는 이 느낌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알려드려야 됩니다, 주변에. 그래서 이걸 내용을 파악하시는 분.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박성환 목사님 이제 이 지역에서 이 내용을 아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쌓이고 저는 저대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이게 쌓여서 우리 공감대가 네. 통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바닥에 깔릴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은 된다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군요. 그런데 통일이 그냥 막연히 시일이 가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그건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향을 알고 그 그렇죠.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되는 거죠. 박사님 책에도 좀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이 국방비가 연간 뭐 3% 정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총예산에 예. 그렇다면 그 통일이 돼 버리면 그 국방비가 안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거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데 얘기를 그것도 하셨죠. 네.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대로 되는 방향으로 네.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분단되고 이렇게 대치하고 오는 과정에서 우리 GDP의 대략 한 3% 내외 정도가 쭉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자기네들 GDP 한 1% 정도에서 자위대 비용을 그죠.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하고 협조하면서 잘 지내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 경우에는 통일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정리하는 이 10년 동안
그 동안만이라도 우선 1%로 그거를 줄이고 거기서 그 전에 그 차이가 되는 2%를 경제 건설하는데 돌리면은 네.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큰 힘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불구하고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군에 계신 분은 통일이 되면 3%보다 더 들으면 더 들었지 줄이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네. 간단하게 휴전선의 길이보다 압록강 두만강의 길이가 더 긴데 네. 국경선의 길이가 더 긴데 국방비를 줄이면 어떡하느냐 이러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 뭐 중국과의 경계선에서 그것도 국방 이렇게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은 이제 그분 나름대로 이제 네.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 그러면은 일본이란 나라는 그 나라는 허약한 나라라 그러면은 자기 GDP의 1% 가지고 이렇게 수십 년을 지내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그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외교력하고 네. 같이 어울려져 가면서 필요한 만큼 이걸 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걸 가지고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건데 처음부터 안 된다 생각하면 뭐든지 다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느냐, 애당초 부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통일 거죠. 문제는 예. 이 전 국민이 어떤 그 해외에 사는 우리 한인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일체감을 갖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길이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만들어진다. 예. 그런 예. 관점에서 아주 좋은 시사되는 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박사 사랑방에 나와 계신데요. 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셨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남가주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또 크레어먼트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학위를 받으신 신창민 박사,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대학 학장 역임하셨고요. 하누리 통일연구원의 이사장으로 현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이 나오신 분 기도원 동족 선교회 대표이신 박상원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3년간 자랑스럽게 여러분과 함께한 퀸텟 무게지. 신용과 정직, 명성과 실력, 그것이 토니장의 바람이자 자부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퀸텟 모게지 대표 토니장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증식과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유니버스 부동산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퀸텟의 평판과 명성에 맞게 부동산 서비스 역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구입과 신속한 임자, 투자 가치를 분석해드리고 융자 가능성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프리 어프로발 레터를 즉시 발급해드립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호텔, 건물 등의 구입과 리스팅, 종합부동산 및 금융회사의 편리한 장점을 직접 맛보십시오. 토니장에게 맡기시면 예산과 시간이 최대한 절약됩니다. 퀸텟 모게지, 유니버스 부동산, 소중한 재산을 마련하실 때는 최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전화 206-719-3502, 206-719-3502. 타코마 한인회가 한인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코마 한인회 회장 주승지입니다. 타코마 한인회가 여러분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 문화 강좌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삶의 기쁨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회비 20불만 내시면 ESL 강좌, 영어 회화, 한국어 강좌, 컴퓨터, 1호 강좌 등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물놀이, 장구북, 팝송 클래스, 미술 동호회, 벨라 판타지 합창단 등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배우고 즐기는 기쁨이 함께하는 타코마 한인회, 바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어머나 희소식. 아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거 페드로웨이 320가구 팔도식품 옆에 일식, 중식, 한식 그리고 각종 샐러드 바를 갖춘 호카이 뷔페집이 오픈했어. 정말이야? 그렇다면 뭐 가격이 비싸겠는데? 천만에. 런치는 9불 99전, 시니어는 8불 99전, 디너는 14불 99전, 시니어는 13불 49전이야. 와, 정말 싸다. 일식, 중식, 한식, 거기다 샐러드. 근데 모든 게 곰탕 한 그릇 값이네. 그런데 음식 맛이 또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어. 호카이 뷔페, 회감년, 돌잔치, 각종 모임을 위한
150명 단체석의 넓은 주차장을 완비했습니다. 페도로의 320가 98도시풍역 호카이 뷔페. 예약 전화 253-945-6668. 캐더링도 합니다. FDA에서 인정한 최첨단 로봇 레이저와 무중력 감압 치료를 구비한 리누드 OK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에서 고통 없이 통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도 OK, 척추 교정도 OK, 마사지 치료도 OK. 병을 키우지 마시고 OK 척추신경에서 해결하세요. 교통사고 각종 통증 치료 전문 리누드 OK 척추신경 클리닉 425-582-9951번 데니얼 킴 원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425-582-9951 리누드 OK 척추신경 클리닉. 100년 넘게 홍삼을 만들어 온 정관장조차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요령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갑니다. 정관장. 워싱턴주 정관장 정품 매장은 타코마 팔도플라자, 리누드 H마트 외부, 그리고 벨뷰 H마트 내에 있습니다. 전화 253-589-1800 또는 425-412-3453. 네, 주말의 이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오신 화제의 베스트셀러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박사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장을 역임하시고요. 한우리 통일연구원의 이사장이신 신창민 박사 나오셨고요. 함께 나오신 분은 기도원 동족선교회 박상환 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통일은 이제 역시 통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먼저 필요한 다음에 하나하나 접근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것보다도 못 사는 20분의 1 정도의 경제 수준이라고 박사님 쓰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못 사는 북한 사람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속으로는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통일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해 득실은 어떤지요? 네. 그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네. 그러면은 통일이 되면 우리가 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으로 네. 생각하는 건데 엄청난 부담이죠.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은 네. 어려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장비하고 기술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들면은 네. 그 과정에서 서로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효율적으로 잘 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북쪽에는 지금 사람들은 있는데 생산하기 위한 실물 자본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전부 남한에서 생산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네. 남한 경제는 엄청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임금은 싸고. 저쪽에, 네. 저쪽은 또 저쪽대로 별도로 이제, 급속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이제 만들면서 네. 우선은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근데 그 임금이 싸대는 거는 처음에는 거기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자기네들 위해서 일을 하면서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네. 그건, 이 해가 가면서 점점 급속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중간에서 누가 임금이 싸다면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짐로 아저씨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빼가는 게 아니고 네. 그 안에서 경제가 그냥 자기네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네. 남한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저 남한에서 가서 공장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시설을 좀 만들어야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우선 제대로 돼야 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비롯해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실물 자본을 전부 남한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네. 되면은 그거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거시경제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주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주면은 준 것만큼 뺏긴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거시경제학이라는 거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거시경제는
그렇게 해서 모든 필요한 실물 자본을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는 그 생산한 사람의 소득이 그만큼 생기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럼 소득이 그만큼 생기면은 그게 또 소득을 가진 사람이 그냥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무슨 재화나 용역을 필요로 하는 그 수요로 네.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재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 또 생산이 일어나는 거고 네. 생산이 일어나면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일어나면은 그것도 수요가 생기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게 연결돼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과정에서 남한은 남한대로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돼 갈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제가 요약을 네. 해보니까는 대략 줄 잡아서 매년 11%에 해당되는 경제 성장이 오더라고요. 네. 북한은 북한대로 그동안에 급속한 경제 성장이 오면서 이제 남한 쪽을 이제 근접해서 오는 거고, 그거가 처음에는 금방 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6.25 전쟁 때 일본이 우리 뒤에서 우리 전쟁 물자 되느라고 엄청난 이득을 본 거. 그죠. 이게 가서 생각이 닿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옛날에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우리는 북쪽에 필요한 모든 실물 자본 그 많은 걸 우리가 전부 생산해서 공급한다 그러면 여기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매년 11%의 경제 성장이 오는 거.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시해라고 봐주는 게 아니고 여긴 여기대로 성장을 하고 저긴 저기대로 그거 가지고서 일어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둘 다가 잘 살게 되는. 그렇게 되는군요. 예, 완전히 대박으로 가는 거죠. 그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는데 막상 통일이 되면 북한의 인력들이 남한이 잘 산다고 전부 남쪽으로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그거 이제 여러 가지를 네. 이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네. 맨 처음에는 제가 이거는 10년 동안은 남북을 경제 안에서만 분리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리 관리한다. 그게 되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저도 많은데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걸 추진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될 수가 있는가? 제일 첫째로는 여기서 대대적으로 실물 자본이 들어가면서 자기 고장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생기는데 왜 엉뚱한 대로 아무 연구도 없는데 다른 데를 가겠어요? 통일했다고 그래서 남한에 가면 더 많이 준다 임금을. 근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일자리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금방 나눠주겠어요? 한번 와보면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걸 느끼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경상도 지방, 전라도 지방 끝에 가가지고 돌아다녀봐야 객지에 와가지고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자기 고장에 있으면서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이걸 갖게 되고. 일단은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기간으로 이렇게 인력 이동은 고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행정적으로 좀,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사회 간접 자본을 이제 충분히 그런 확정 발전시키고 북한 땅에 이제 여러 가지 공장도 세우고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되 그쪽 인력이 무작정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책에도 그렇게 쓰셨어요 보니까 서로가 망하는 게 독일 같으면은 그냥 한꺼번에 섞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통일된 다음에 한 30년이 가까워오는데 통일 세금을 매년 아직도 5.5%를 내고 있습니다. 저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길로 가게 되면은 통일 딱 10년 동안만 자기 소득의 1% 선에서 세금은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서 11%에 해당이 되는 경제 성장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구도대로 처음서부터 제대로 가게 되면 단기간 내에 이렇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남쪽도 힘들고 북쪽도 힘들고 자칫하다가는 다 망쳐버리는.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고장에 있을 때 맨 처음엔 배급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도 자기 고장에 있을 때 주는 걸로. 그러면 마음대로 못 떠난다고 일단 여러 가지 안정이 되고 자기 일자리 생기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도록 하면서 행정적으로 그게 잘 정착이 되도록 이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그 경제적인 부분도 어떤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통제를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는 사실 사회 그 제도라든가 문화적인 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건 또 어떻게 극복을 하나요? 예, 그거는 뭐 사회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회학을 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분단되어 있던 기간이 있으면은 그게 치유가 되려면은 바로 그 기간만큼의 기간이 또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70년을 이렇게 분단해 있으면 그 이론대로 따른다면 분단되면 70년이 지나야 모든 게 정상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65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아주 오랜 기간을 이제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이거를 개선해 나가게 되면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이 더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또 그렇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형적으로 통일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사회적인 통일이고 뭐 이걸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우선 해야 될 부분부터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그렇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정치든 사회든 문화든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로 운영이 되었던 나라고 그 65년 사이에 저쪽은 완전히 김일성 체제 하에서 정말 그 김일성 독재 하에 이렇게 그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만 갖고도 생각을 달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단시간 내에 고쳐지지 않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걱정도 좀 그만큼 서로 되죠. 참을성을 가지고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또 만만치 않은 과제긴 하지만 그래도 통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책에서는 한 10년 정도 후에 통일이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2025년쯤에. 그러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가 근래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가. 앞으로 그럼 10년 후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드레스덴 선언을 구상한 거 있잖아요. 그 틀을 따라서 바로 올해서부터 진행을 한다면은 저는 10년 내면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정권이 또 바뀌어버리면 정권이 바뀌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런 것이 또 개선 발전이 되지 않으면 평화공존만 원한다든지 아니면은 분단 관리 안보만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날이면 또 그건 뭐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이 통일 대박의 기운이 지금 형성이 됐고 이 길을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올해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10년 넘길 필요 없이 북한에 사는 주민들의 마음이 우리하고 같은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쪽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구상을 하고 있고 통일은 대박이다 하고 모든 긍정적인 마인드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북한의 그 집권층이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점점 더 독재를 강화하고 그런 시점에서 이게 참 과연 10년 안에 뭐가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문점. 그런 거 어떻게 극복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자꾸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면서 저쪽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거 자꾸 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분리해 놓고 보자.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바꿀 리가 없으니까 그거는 고정된 상황으로 보고 나머지를 통해서 통일로 가는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통일로 가는 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계신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곧 북한은 무너집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북한 내에 뭐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닙니다. 그건 뭐를 정말 앞뒤를 분간을 못하고 모르는 분이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리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더 큰일 나는 게 우리가 저쪽하고 같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면 자칫하면 중국에 있는 군대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국 그 재산 보호하고 이런다고. 그러는 날이면 우리는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나요? 예, 뭐 옛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지. 우리는 너무 비참한 데로 들어가는데 저쪽에 북쪽에 사는 그 주민들이 우리하고 마음이 같이 돼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은 저희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감당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있고 이미 이 통일대박이다 여기 나와 있는 그 틀대로 가면은 10년 후에는 우리는
대단한 위치로 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제 해외에 사는, 이쪽에도 이제 한 15만 명 가까운 우리 한인들이 곳곳에 이제 흩어져 살고 계시는데요. 해외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통일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자녀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 있으면 주시죠. 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여기 나와서 생활하시는 교민들이 우리 통일하고는 이렇게 분리돼서 갈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저도 미국에서 이제 한동안 살았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저를 볼 때 저도 중요하지만 제 뒤에 있는 나라를 우선 보고 거기서부터 판단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 있으면은 여기 있는 교민들도 그만한 대접을 받는 거고 네. 그만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그 뒤에 있는 나라가 허술하면은 개인적인 능력은 대단한데도 충분히 평가를 못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통일이 외면되면은 득될 게 없는 거고 이 통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정말 대단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안팎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가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해나갈 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까도 말씀 나눈 겁니다마는 우리가 이 안팎에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이득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북측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하자. 저 같은 사람들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북쪽의 통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되면은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을 이용해 먹거나 네. 뺏겨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거다. 정말 대박은 북측에 있는 주민들한테 더 큰 대박이 온다라는 거를 여기서 좀 전해주시는 이 역할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통일을 더 순조롭게 더 잘 맞이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막연하게 이제 통일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보다도 제 생각엔 통일은 대박이다 이 책을 좀 읽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읽어봐야 자녀들한테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얼마만큼 대박이고 또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세계가 전개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공부 좀 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녀분들 중에서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수월한 사람들 위해서 그죠. 영문본도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어는? 예? 영어 제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어 제목은 대박이란 말을 prosperity in peace. 평화 속의 번영이라고 이렇게 해놨으면 대박이라는 잭팟으로 해놓으면 이게 무슨 얘기가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평화 속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전에 대통령한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하더군요. 이 대박을 어떻게 번영합니까? 그랬더니 평화와 통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정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그렇습니다. Prosperity in peace. 네, 평화 속의 번영. 네, 근데 보통은 peace and prosperity가 보통 입에 붙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순서가. 그런데 저는 prosperity를 먼저 붙여놓은 거가 이 번영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군요. prosperity를 먼저 놓고 그다음에 in peace, 평화 속의 번영이다. 사실 뭐 평화가 아니면 또 번영도 될 수가 없다고 없는 거죠. 보시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통일에 관한 얘기는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도 질문할 건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다음 기회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좀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라디오 사랑방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이십니다. 신창민 박사와 함께 사랑방 정답 나눴습니다. 오래간만에 통일 얘기 또 시원하게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책을 우리 또 박상원 목사님이 책 좀 안내하겠다고 그러시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 책에 대한 이제 아주 그냥 뭐 감칠맛 나게 그냥 조금만 맛을 봤는데 진짜 이 풍부한 그 통일의 왜 대박이고 큰 은총이고 축복이 될 수 있나 하는 내용은 이 책 안에 정말로
상세하게 잘 그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들 중에서 궁금하시고 책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알려주세요. 예, 언제든지 저희 기도원 동족선교회 425-775-7477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425-775-7477 425-775-7477 박상원 목사한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뭐 달리시면서 적지 못하시는 분들은 라디오 한국 홍 PD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하늘이 통일연구원의 이사장 신창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원 동족선교회 대표이신 박상원 목사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